진행되는 과정을 좀 지켜보시다가 이렇게 좀 투자를 하셔야 되겠네요. 중국 기술주에 투자하신다면은 중국이 1등을 하고 있는 그런 영역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 분야가 이제 친환경이죠, 친환경.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중국 기업들을 잘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면은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기현 SK증권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엔트그룹 관련된 얘기 해주시기로 했는데요. 우선 엔트그룹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트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리바바의 자회사로 시작을 했고요. 중국인의 국민 전자지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알리페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여서 크레딧, 그러니까 신용대출, 그리고 이제 자산관리, 마지막으로 보험까지 진출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업체하고 비교하면 어떤 회사하고 가장 가까울까요? 엔트그룹은? 현재로서는 이제 카카오랑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카카오 중에서도 카카오 금융계열사들과 제일 비슷한. 카카오뱅크라든가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IPO가 중단되긴 했지만 하여간 어찌됐건 이게 규모가 엄청났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최고 규모의 이제 IPO였고요. 아람코가 작년에 394억 달러를 IPO로 조달했었는데 엔트그룹은 올해 395억 달러를 조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였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장이 중단됨으로써 시장의 충격도 매우 컸죠. 근데 왜 IPO가 왜 불발됐습니까? 이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가계대출에 대한 중국 당국의 우려가 매우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 가계대출을 보면은 2010년까지만 해도 GDP 대비해서 26% 수준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57%까지 올랐습니다. 즉 2배 이상 10년 만에 성장을 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당국에서는 이제 무분별한 이런 가계 대출로 인해서 금융시장 전체의 리스크가 생긴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윈 이제 선생님께서도 이를 의식을 하셔서 온라인 P2P 대출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 P2P 대출이 증가를 해서 문제가 된다면은 이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이것이 핀테크 산업 전체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규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은 맞는 말씀 아니에요? 이제 물론 맞는 말씀을 하셨지만 좀 공격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물론. 예.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계셨던 분들이 다 대단하신 분들이어서 왕치산 국가부주석도 계셨고 이강 인민은행장께서도 계셨고 해서 이제 최고위급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이제 엔트그룹 자체가 중국에서는 좀 보기 드물 정도의 이제 규제 완화와 그리고 샌드박스형 규제를 통해서 금융 당국이 굉장히 이제 편의를 많이 봐주면서 그런 성장한 그룹이거든요. 그렇게 도전적인 사업을 많이 영위할 수 있게 해줬고요. 근데 이제 그 당사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기분이 좀 안 좋으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정부가 바로 규제안을 내놓은 거죠? 네, 맞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핀테크 산업, 그중에서도 이제 신용 대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셔서 총 3번의 이런 대응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11월 1일에 류호 부총리가 이끄는 금융안정위원회에서 금융혁신보다는 금융안전이 더 중요하다. 취지로 이제 발표를 하셨고 중국 4대 감독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인민은행 그리고 은행보험감독위원회 이제 은보감회라고 하죠 보통 그리고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그리고 국가외환관리국에서 다 같이 모여서 마윈과 그리고 엔트그룹 경영진을 소환을 했습니다. 이게 되게 전례가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2일 날 가장 중요한 이제 인터넷 소액 대출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인터넷 소액 대출에 대한 규제안은 사실상 엔트그룹의 상장을 막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엔트그룹에서 신용대출 업무는 영업이익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안이 발표될 경우에 이게 엔트그룹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상장은 이제 필연적으로 중지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제 중국 핀테크 산업 전체에 대해서 우려가 생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핀테크 산업 자체에 대해서 우려가 생기고 있는데 저는 핀테크 산업의 전망 자체는 중국 내에서 매우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게 밝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 인프라가 기타 선진국이나 뭐 이머징 국가 대비해서도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태국 같은 나라랑 비교를 하자면은 세계은행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은 2018년 기준으로 중국 오프라인 금융 인프라가 가령 이제 ATM 인구 10만 명당 ATM 수 아니면은 인구 10만 명당 은행 지점 수 등이 이제 태국보다도 못한 수준이라는 것이 나타났고요. 이 당시에는 2018년까지만 해도 중국이 이제 태국 대비해서 1인당 GDP가 $2,000 이상 높았습니다.
근데 그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금융 인프라 면에서는 아직까지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모바일에 관해서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굉장히 우수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약 60%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수치면은 세계 9위 수준으로 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까지 알리페이를 비롯한 중국의 핀테크 업체들이 중국 내 이제 소비자들에게 파고들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더 많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60% 보급률이라는 게 인구 60%면 네. 12억의 60%니까 네, 약 8.5억 명 정도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는 단순히 뭐 은행이나 뭐 ATM 이런 걸 떠나서 카드도 부족하고 이제 신용 체계도 부족하고 모든 측면에서 다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단위로 해가지고 개개인의 이제 신용 평가를 하는 것이 상당히 늦은 시작을 했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 처음 시작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엔투그룹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서 개개인의 이제 신용을 평가하죠. 한국 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세스미 크레딧이라고 해가지고 그 참깨 크레딧으로 해서 이것을 평가를 하는데 이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용 평가 체계가 중국 금융 선진화에 있어서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이 더 발달하기 위해서라도 필연적으로 핀테크 산업이 위축될 수만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국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계신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중국 주식 또는 다른 주식에 투자할 때 어떤 시사점이 있나 이런 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엔트그룹이 이제 상장이 중지된 게 11월 초인데 그 이후로도 시장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였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대선이 있었었고 이제 대선 이후에 바이든 당선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는 그런 규제안들을 많이 발표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테크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가 지금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여러 투자자분들께서도 텐센트나 알리바바 등 중국 주식에 많이 투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가격이 많이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우려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지만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향후 바이든 당선이 되면서 대외 시장에 좀 더 시장을 개방할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말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금융시장 개방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마 향후 금융시장 이외에 또 이제 개방할 시장이 남아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은 결국 인터넷 시장이기 때문에 인터넷 시장도 개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중국에 진출을 하게 되겠죠. 그럼 중국 안에서도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있어야 될 텐데 만약 알리바바도 없고 텐센트도 없다고 하면은 그 시장 자체가 이제 무주공산이 돼버리는 그렇죠. 거니까 말이 안 되죠. 예, 결국에는 이제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을 자신의 이제 손아귀에서 이제 조절을 하고 싶지만은 그러니까 길들이려고. 네, 그러고 싶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리한 환경은 그걸 받쳐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 인터넷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연구원님 말씀을 정리해서 제가 이해한 거는 이 사태로 인해서 이제 핀테크 기업에 약간 좀 우려가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좀 일시적일 거고 결국은 중국의 핀테크 기업들 또 그다음에 인터넷 기업들이 장기적으로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뭐 진행되는 과정을 좀 지켜보시다가 이렇게 좀 투자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중국 기술주에 투자하신다면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러한 환경 변화가 단순히 비단 중국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인터넷 기업들 투자하실 때 있어서 어느 국가에 투자하시든지 간에 항상 이제 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서 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본다면 중국 주식 이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엔트그룹은 이제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다른 분야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다른 분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중국의 이제 경제 전망 자체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국면이 지나고 기저 효과 때문에서라도 내년에 중국 경제가 매우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도 나쁘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하면은 그러니까요. 결국엔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되게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이 1등을 하고 있는 그런 영역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글로벌에서 듭니다. 중국이 1등하는 영역. 네, 그 분야가 이제 친환경이죠, 친환경.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중국 기업들을 잘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면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박기현 SK증권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